일단 수임한 사건에서는 기존에 받은 수임료의 높고 낮은 경제적 이득 이런 걸 좀 따지기보다는 사건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낭만적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는 사법연수원 동기로 처음 만났고 같은 반 같은 조원이었는데요. 각자 살아온 배경과 나이 그리고 전문 영역까지 많은 부분이 다르지만 대형 로펌에서 하나의 부품처럼 또는 대기업에서 사내 변호사처럼 몸담은 조직에서 자신의 역량을 펼치는데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저희가 함께 기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아무래도 공대 출신이니까 벤처기업을 갔습니다. 그래서 기술 이런 쪽으로 많이 일을 했는데 제가 일을 해보니까 일이 재밌고 잘 하는데 이게 사람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나 이런 마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과학기술이라는 게 사람들한테 엄청 큰 도움이 되지만 그게 직접적이진 않고 약간 간접적이고 범위가 크고 개개인한테 미치는 영향은 사실 조금 작을 수 있거든요. 법조인이라는 거는 상대방 한 명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내가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이제 바로 느낄 수 있는 이제 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변호사를 선택했고요. 지금도 저한테 굉장히 잘 맞는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부도 법학과를 나왔는데요. 법대 교수님께서 법은 남을 위한 학문이다 라는 말을 정말 자주 하셨고 저는 그 말에 정말 감명을 받고 남을 위해서 배우자, 남을 위해서 내 지식을 쓰자 라는 사명감을 갖고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누군가에게 제 자그마한 지식이 도움이 될 때 큰 행복감을 느끼는 타입인데요. 이런 성격 때문에 지금까지 변호사라는 꿈을 갖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돼서 좋은 거는 일단 부모님의 자랑이 되어드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수입이 적지 않다는 거. 누군가 직업을 물어봤을 때 제가 굳이 직업을 밝히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면 망설임 없이 제 직업에 대해 얘기할 수 있다는 거. 법에 무지해서 무시를 당하거나 손해본다거나 그런 일은 많지 않다는 거. 정년에 구애받지 않고 본인이 원한다면 일하고 싶을 때까지 일할 수 있다는 거. 이런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변호사여서 또 힘들 때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사람 사이에 분쟁이 생겨서 그거 해결하려고 오신 분들을 저희가 주로 접하잖아요. 그래서 화도 많고 이렇게 상처도 많이 받고 오신 그런 분들한테 주로 둘러싸여서 일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사건을 파악하다 보면 결국은 어떤 사람에 대해 많이 알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람에 대한 회의감이 들 때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의뢰인분들께 결과로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결과가 좋지 않으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좀 빠진다는 거? 이런 것들이 변호사하면서 좀 힘든 일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가 변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걸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뿌듯한 순간은 뭔가 내가 새로운 의견을 내고 합리적으로 이걸 잘 주장했는데 법원에서 이걸 받아들여줘서 승소 판결이 나왔을 때 아무래도 가장 뿌듯하고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로 인해서 의뢰인이 억울한 점이 풀렸을 때 제가 가진 조그마한 지식으로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됐을 때 변호사로서는 직업에 대해서 큰 자부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을 들고 싶은데요. 바로 책임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의 사건이 아니라 마치 나의 일처럼 정성을 다한다면 그것이 변호사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변호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기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기고 싶은 마음이 없는 변호사가 어디 있겠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건을 잘 처리하고 싶은 마음과 이기고 싶은 마음은 좀 다릅니다. 이러한 이기고 싶은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동기나 노력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이러한 마음을 잘 가지고 있다면 변호사로서의 필요한 소질, 역량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기고 싶은 마음이 강렬하면 서면을 조금 더 설득력 있게 작성하려고 노력하고 의뢰인과 잘 소통해서 사실관계를 잘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관련 법리도 공부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아이디어를 내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의 급여 수준은 정말 천차만별인데요. 돈을 보고 변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한다면 100% 후회하실 겁니다. 대형 로펌의 경우 급여가 높겠지만 제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정말 최저시급 정도로 받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어마어마하다는 거겠죠? 사내 변호사 같은 경우 워라밸이 가능하지만 자신의 전문 영역이나 변호사로서의 실력 향상에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변호사가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전문성을 갖고 싶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유능하고 소신있고 따뜻한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누군가의 인생이 걸린 그런 문제들을 책임감 있게 해결해야 되는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능함 그리고 실력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유능함만 쫓다 보면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좀 부족하다?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될 때 그때 제가 가진 소신이 소신껏 발휘되면 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따뜻한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변호사도 변호사이기 이전에 사람이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공감할 수 있고 누군가의 입장이 적극적으로 되어볼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공감하는 사람이자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사실 자본주의라는 현실 사회에서 경제적 이득과 효율을 추구하는 측면이 다들 강한데요. 그 와중에도 조금이라도 낭만을 가진 변호사로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일단 저는 낭만이란 단어를 참 좋아해요. 경쟁도 치열하고 빈틈없이 막 열심히 살아가다가 한 번쯤은 하늘도 좀 쳐다보고 어떤 때는 저 인생이 다 망가진 것 같아요 라고 울면서 도움을 청하는 그런 분들 입장이나 처지 이해 같이 해주면서 눈물도 한 번씩 흘려보고 같이 일하는 동료 변호사님들하고 몇 날 며칠 밤새서 매달린 사건이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 그럴 때 참 힘 빠지는데 변호사님들하고 같이 어떤 이유 때문에 지게 됐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또 서로 위로해주면서 같이 강해질 수 있는 거 저는 그런 게 낭만이라고 생각해요. 변호사는 사실 책임감도 많이 무겁고 시간도 많이 할애해야 하고 참 바쁘게 사는 직업이거든요. 그런 때 이 낭만이 있어야 이 직업을 계속해서 잘 유지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팍팍한 일상 속에서 이 일을 제가 왜 해나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낭만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변호사로서의 낭만을 말씀드리면 일단 수임한 사건에서는 기존에 받은 수임료의 높고 낮은 경제적 이득 이런 걸 좀 따지기보다는 사건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낭만적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같은 의미로 의뢰인뿐만 아니라 상담하러 오신 분께도 상담자에게 가장 필요한 방안이 뭔지 수임과 상관없이 상세히 알려드리는 것이 변호사의 낭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제 낭만은 여유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니까 아무래도 바쁘게 생활할 수밖에 없는데요. 의뢰인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전화를 하면 도움을 청하거나 의견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아무리 바빠도 여유를 가지고 답을 해주는 것 이런 것이 낭만적이지 않을까요? 네, 앞으로 낭만 러이어 많은 관심과 사랑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